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종섭의 황금폰. 그러니까 이종섭의 핸드폰은 증거인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 내역으로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때 있잖아요. 그 기지국에서 기지국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종섭 명의로 된 핸드폰에 누구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보니까 전화번호 모르잖아. 공수처에서는.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회를 거죠. 요거 윤석열이 개인폰. 요거 뭐 안보실 1차장 거. 안보실 무슨 뭐 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는데, 자,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종섭인데, 뭐 외압 받은 적 없다, 내가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종섭이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상황. 다 거짓말이에요. 21대에서 그렇게 위증하면 사실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22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위증 고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날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짜는 7월 31일. 그러니까 7월 19일 날 최 해병이 순직하시고 그 사이 윤석열이 해병 대원이 이제 순직을 하니까 저 진상 규명 확실히 해라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7월 19일이었고 그래서 7월 31일 날 돌아가는 걸 보니 임성근이가 지금 처벌당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윤석열이가 안보실 관련 회의에서 경로했다는 날짜고. 근데 7월 31일 날은요, 윤석열이가 직접 이종섭한테 전화한 날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간 날이에요. 02800으로 시작되는 여기서 이제 전화가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를 받은 이종섭이가 해병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한데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종섭이가 불러요.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불러요. 불렀는데 정종범 메모장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됨.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용산에 명령을 하달을 받고 이걸 정종범이가 그걸 남김으로써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시간 관계상 타임라인을 윤석열이가 민주정부 쪽 수사하듯이 하면 빼박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종섭이가 그제 윤석열이하고 이종섭하고 통화가 세 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통화랑 무관하다 거짓말을 했어요. 반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종섭이가 윤석열하고 밑에 있죠. 윤석열하고 이종섭이 통화한 게 8월 2일 12시 7분 점심시간이야. 그 전에 통화를 하기 전에 이종섭이 항명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종섭이가 나는 윤석열한테 내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1시 49분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종섭한테 통화를 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8월 2일이잖아요. 8월 2일. 윤석열이가 경로했던 게 7월 30일이고 이틀 전이고 나는 왜 저 점심시간 전화를 했을까? 점심 때 반주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경로를 해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종섭한테 막 연락이 가잖아요. 연락이 간 상태에서 조치를 했는데 이종섭이 명이 안 먹히는 거야. 박정훈 대령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틀 후에 윤석열이가 벌써 조태용이가 이종섭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럼 박정훈이는 너 항명으로 보직 해임시키면서 항명으로 수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가 괘씸해.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너는 국방부에서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반주 처먹다가 이종섭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달아 3번 하잖아. 하고 싶은 말 또 열받으니까 또 전화하고 줘. 다음.
이 짓 한 거라고 난 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종섭 장관이 사실 수사 보고서에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결재를 했단 결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니까 안보실장이 전화했을 때는 이런저런 넋두리를 했겠죠. 내가 뭐 사인도 하고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되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무리가 있고 이런 넋두리를 하니까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바로 이걸 보고하고 대통령이 그거 듣자마자 아 이거를 그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경로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집단항명으로 해야 된다. 뭔가 그러한 좀 설득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봐봐요. 의심을 합니다. 12시 7분에 반주 한잔하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죠. 뇌피셜입니다. 그것도 비화폰도 아니고 비화기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이 통화하는 거. 저거 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쨌건 12시 7분에 통화를 하고 12시 43분에 통화를 하고 57분에 통화를 해.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반주 한잔해서 약간 좀 기분이 꿀꿀한 거야. 이 새끼 내가 국방부 장관까지 시켜놨더니 말 젖도 안 들어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43분 대략 보면은 이제 식사가 끝났어. 내가 봤을 때. 그럼 그쯤 되면 알코올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서 또 열받아서 또 전화하는 상황이 온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 술 한잔 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낮술은 엄마 아빠도 몰라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경로에 전화를 했다는 거고 저도 약간 생각이 푸나님과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윤석열과 이종섭의 이런 통화를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그 항명 괴수죄? 집단항명죄. 네, 집단항명죄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윤석열의 분노가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감정이 실린 그런 그 죄목이 더 쓰인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치. 뭐 말이 많냐 이렇게 막 네. 정말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표는 뭐냐면 타임라인이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 해임해버리고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을 이첩한 걸 회수해 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우리가 안 받은 걸로 하자. 아직 입건이 안 됐다. 이렇게 회수를 해와요. 어이가 없네. 이게 8월 2일 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6일 후에 또 통화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경북경찰청에 도착한 서류를 해병대 수사단의 그 수사 서류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거기서도 임성근이를 못 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6일 후에 또 전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종섭이를 빼는 거예요. 2번이나 빠꾸를 맞은 거야. 아무리 수사해도 임성근한테 죄가 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이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아직 입건이 안 됐다고 해도 그렇죠. 피의자입니다. 저는 지금 푸나님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순간 빡 열받았던 게 뭐냐면 저 8월 2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의 뇌피셜로 만약에 윤석열이 술 마시고 이종석과 통화하고 이런 일이 진행됐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잼버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 하나가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사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쳐놓고 잼버리에 가서 뭐 김건희 뒤에 이렇게 막 글씨 올리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잼버리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날 술 먹었다는 건 정설입니다. 정설. 그렇죠. 잼버리 때 술 먹어가지고 못 일어나서 네. 김건희가 그때 이렇게 돼지 한 마리를 끌어올리는데 예. 너무 무거우니까 그 장면이 있었죠. 예. 술 먹었다는 건 정설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술을 먹었다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면 당시 전북에 있는 무슨 정북에 있는 뭐 기업들이나 뭐 단체장들과 만찬을 하고 그 행사에 도착했다는 건데 그쵸. 그럼 그 전에 점심 때부터 이미 빨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나 씨발 진짜 나 또 열받네요. 근데 어제 뉴스포스 단독 하나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종섭 측이 박정훈 입건은 윤석열 통화랑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2시 5분에 이종섭이가 김동혁 검찰당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는 항명죄 수사 지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종섭이 12시 4분 37초부터 12시 7분 43초까지 김기환하고 통화를 해요. 그리고 끊자마자 1초 만에 윤석열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김기현하고 통화를 하고 아마 통화대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통화가 온다고 하니까 그 전화를 끊고 바로 받습니다. 1초 만에. 통화가 이렇게 돼. 윤석열이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참, 아나이씨. 야, 이게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까지 개판돼도 됩니까? 피의자 윤석열 씨? 저는 하여튼 제가 뭐 그 중고등학교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 이렇게 사항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국회의원 100여 명이 나서가지고 특검법에 반대하는 초유의 상태를 보면서 좀 약간 이게 현실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화되는 대통령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다 국민 뜻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했지 이렇게 막 안 잡혀가려고 막 각종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물타기 하는 건 처음 봤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낙천낙선한 58명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정말 어디 기관장이나 대통령실 취업하면은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투표행위를 했다.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맞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찍 어르신들한테 제가 정말 피를 토하며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생각이 그게 머물러 있는 거야. 대통령이 좀 뭐 경로할 수도 있지.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경로도 할 수 있게 주장은 나왔지만 경로 이후에 벌어진 일들 실제로 직접 전화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실드를 칠 수가 있었거든.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과잉 충성했다라는 실드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얘는 직접 전화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 타임라인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등과 통화량이 수백 통이란 말이에요. 이종섭이하고 윤석열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국방장관 보고 싶어요. 이딴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안보실장이나 이런 개새끼들이 이종섭한테 우리 대통령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라고 확인시켜주려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이런 애들이 총출동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빼박인 거예요. 저는 좀 이종섭 장관이 버틴 것 같아. 버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전화해서 이 전화를 해갖고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미 해병대 쪽에서도 김규환부터가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에 처음에 이첩하지 말라고 할 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 수사 개입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사실은 김기환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종섭이가 김기환하고 통화를 할 때는 김기환이 이거 수사 개입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이랑 통화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아까 그 조태용이랑 통화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이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수사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이첩하는 걸 막으려면 박정훈이를 잘라야 된다. 이런 통화가 조태용하고 이종섭 사이에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사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점심 먹다가 반주 한잔 한 뒤에 빡쳐가지고 전화를 연탄을 세번 한 거야. 그렇죠. 조태용이랑 이종섭이랑 전화를 하고 조태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보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전화를 잊고 있다 빡치니까 자기가 전화해서 따다다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이 막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거요. 별 3개짜리 사실 수십 년 만이에요. 별 3개짜리가 국방부 장관 하는 게 이종섭이가. 그렇죠. 얘가 이제 대선 때부터 윤석열 캠프에 있었거든. 군인들 뭐 똥별들 모아가지고 막 윤석열 지지하고 하는 거. 거기서 그 예비역 장군들 포럼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경호처장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이가 봤을 때 이종섭이는 그냥 따까리예요. 막 높임의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종섭이를 픽업한 게 나는 김태효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태효? 그 김태효랑 이종섭이랑 임성근이랑 이명박 때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거고 요 맥락과 그리고 로비 분명히 윤석열 또는 윤석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로비가 들어갔다. 임성근만큼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로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피의자에서 임성근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로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군 통수권자가 개입한 사건이에요.
요건 그냥 탄핵 사유입니다. 그 탄핵 사유에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종섭이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 윤석열도 지금 자기가 수사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임성근 사단장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수사에 관해서 부탁을 했다면 청탁을 했다면 지금 와서 어떨까 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탄핵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박근혜 같은 경우도 조중동이 합세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어제 드디어 종편의 MBN이 이 사건에 뛰어들었어요. 아주 큰 뉴스는 아닌데 쟤네들은 단독이 없다 보니 별거 아닌 것도 단독을 달아요. 원래 여러분들 그 조선하고 채널 A하고 TV조선하고 MBN은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꼭지도 짰지만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저께 저 MBN 단독은 뭐냐면 김기환이가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방첩 부대장이라고 해요. 통화를 하면서 VIP가 경로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녹취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또 MBN이 또 하나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는 게 MBC, JTBC, SBS가 참전을 했고 그 전에 있던 뭐 경향, 오마이, 뭐 저 한겨레 말할 것도 없이 MBN까지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KBS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민혜 방송. 그러니까 지금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에도 사설을 통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익명의 법조인이 그랬다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국군 통수자권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경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경로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경로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 화를 냈다가 그 경로한다는 거에 대한 방어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윤석열과 이종섭이 통화 내역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는 쉴드를 못 쳐주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뉴스를 안 내보내면 기레기 소리 듣겠구나 하고 그렇죠. 이제 하나 둘씩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계환이가 상관으로서 못된 짓 한 거잖아요. 나는 박정훈 대령한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없다.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 지금 김계환이랑 통화했다는 무슨 방첩 부대장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윤석열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안보실 회의 때 참석했던 사람이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이미 지인한테 그때 당시에 VIP가 경로했다더란 이야기까지 지금 단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실 쉴드를 못 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한테 대통령이 통화할 수 있지. 근데 그 맥락 속에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쉴드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워낙 윤석열이 뭐 1시간이면 53분 혼자서 막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여기저기 개인 전화로 많이 통화를 해서 녹취본이 많다 보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그 어떤 정말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쉴드를 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기자들끼리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경호처장하고도 그 이후에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경호처장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하잖아요.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종섭을 달래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이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띨빵한 짓을 하기가 자기도 이게 죄가 될지 몰랐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좀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 얘기한 거야. 막 안보실장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네가 해결해봐, 네가 해결해봐, 네가 해결해봐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그렇고 분을 못 하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거거든요. 아, 이 새끼야! 예. 어? 하려면 하지. 대통령 시켜봐! 왜 안 해, 이 새끼야! 예, 어? 예. 이 나쁜 새끼 진짜! 끊어! 아이, 또 열받네! 또 전화해, 씨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이 장관이 또 꼭지가 돌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 그러면 경호처장한테 야 네가 전화 한번 해봐라. 좀 달래줘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무슨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 탄핵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미친 새끼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가 또 해병대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고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 그랬고 엄중하게 수사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최상병 22대 특검법에는 왜 이종섭이가 호주 대사로 갔는지도 밝히겠다. 거기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열받지. 생각해봐. 야, 너 호주가 있어. 꼴보기 싫어. 이게 씨발 조폭 영어도 아니고 나 씨. 정말 어쨌건 지금 빼박이 나왔어요. 이건 실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드를 굳이 친다면 나는 이종섭이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70대를 보고 싶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대통령실이 막 앞뒤로 계속 움직이냐고.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 지금 그만뒀지만 이시원이가 왜 국방부 법무부 비서관을 만나러 가냐고. 하여튼 저는 좀 큰 조직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서 대충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요?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보는데 저런 때는 사실은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이종섭이 굉장히 이제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띨빵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종섭을 한마디로 그 토끼머리 하듯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런 표현을 하자면 조졌다. 그러다가 그냥 화가 안 풀리니까 대통령까지 나선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뒤에 또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